예, 자 그럼 여러분 비상 한 교과서 시조 몇 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된다면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부분들인데요. 여기는 각각의 시조의 내용도 잘 아셔야 됩니다만 단원의 구성값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1번 작품 성산문의 시조를 보시면 요거는 초장, 중장, 종장 그래가지고 세 줄짜리 평시조에 해당합니다. 평시조. 그런데 그리고 2번에 황진이의 시조를 보셔도 초장, 중장, 종장 세 줄짜리인데요. 원래 시조는 양반들이 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작품인 성산문의 시조가 양반들의 시조라면 두 번째 작품인 황진이의 시조는 특이하게 기녀들, 기생들이 썼던 시조이기 때문에 기녀시조, 기생시조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제 그게 좀 독특한 지점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시조인데 첫 번째 작품은 양반들이 쓰는 거고 사대부들, 귀족들이. 두 번째 작품은 기생, 기녀가 썼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작품은 윤선도의 만흥이죠. 이 작품은 초장, 중장, 종장 세 줄짜리인데 만흥이라는 제목 아래 이게 여러 작품이 연결돼 있어서 그것은 연시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연시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어마님, 며느라긴 아빠, 작자미상으로 시작하는 요 시조는요. 이게 중장 부분이 한 줄이 아니라 엄청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룰, 기존의 규칙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만들어지게 된 사설시조에 들어갑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이 좀 있거든요. 그걸 좀 이해하셔야 되고 갈래를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조부터 빠르게 정리해드리죠. 일단 성산문의 시조 봅니다. 첫째 줄에 보시면 수양산을 바라보며 여러분 수양산은 밑줄 그으시면 일단 무슨 법이 쓰인 거냐면 중의법이 쓰인 거죠. 중의법. 그러면 두 가지 뜻이 다 들어있다는 건데 뭐냐? 첫 번째는 뒤에 나오는 백이숙제, 줄여서 이제라고 할 건데 중국에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신하들입니다. 그런데 요 신하들이 임금님 자신들이 모시던 임금님을 배신하기 싫어가지고 새 임금님을 모시지 않고 숨어 살았다는 산이 수양산이니까 그 중국의 수양산이라는 첫 번째 뜻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성산문이라는 지은이가 어린 단종 임금을 몰아내고 임금이 되었던 세조 이 수양대군이죠. 그 사람을 싫어했던 사람이니까 수양대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수양산 바라보면은 두 가지, 수양산, 수양대군 적어주세요. 바라보며 이제를 한하노라, 백이 숙제를 한탄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참신한 부분인데요. 구체적으로 만약에 써보라면 뭐라고 써야 되느냐? 상식을 뒤엎음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상식을 뒤엎음.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참신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상식을 뒤엎었다는 거냐? 사람들은 지조절개하면 백이숙제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더 뛰어나고 그 사람들은 모자라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대단히 도발적인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상식을 뒤엎는 부분이고 이것이 이 작품의 참신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주려 죽을 진들, 주려는 굶주려죠. 굶주려 죽는다 하더라도 채미도 하나인 것과 채미도 밑줄 그으시고 중의법인데 뜻이 어떻게 두 가지냐. 첫 번째 채미는 그냥 그대로 사전적으로 쓰자면 고사리를 캐어 먹다 이런 뜻이에요. 고사리를 캐어 먹다. 그런데 하나 더는 뭐냐. 비유적으로는 수양대군이 주는 녹을 받다. 녹은 여기서 월급. 수양대군이 주는 녹, 봉급을 받는 거. 그걸 왜 하냐 이거죠. 하나인 것과 그러니까 산에 가서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왜 그것을 고사리까지 캐먹으며 사는 것이냐. 신하들한테는 죽었으면 죽었지 수양대군의 월급을 왜 받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아무리 푸세의 것이다. 아무리 풀이라고 해도 그 뉘 땅에 났느냐. 그 뉘에다가 밑줄 그으시면 백이 숙제로 따지면 그게 뭐냐. 중국의 주나라라는 나라의 무왕입니다. 무왕 알겠지? 그런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양대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조, 수양대군, 세조. 그러니까 뉘 땅에는 뉘도 중의법인 거야. 중국으로 따지면 무왕,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양대군, 세조 이렇게. 그래서 자기는 그냥 굶어 죽겠다 이렇게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는 시조입니다. 중의법, 비유하는 법 꼭 확인해 주십시오.
그 다음 2번입니다. 동지딸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버여내어 베어내다, 잘라내다 이런 뜻인데 여기가 아주 중요했죠. 왜냐? 밤이라는 시간은 시간이니까 추상적인 대상인데 허리는 가운데고 거기를 베어낸다, 잘라낸다는 말은 형체가 있는 것을 갖다가 잘라낸다는 말이니까 추상적인, 느낄 수 없는 대상을 형체가 있는 대상인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대상인 것처럼 표현한 거니까 거기가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내지는 감각화가 일어난 부분이라고 그랬죠.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감각화 이렇게. 그러면서 춘풍 이불 아래, 춘풍은 봄바람이잖아.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어두었다가 서리서리는요 뭔가를 잘 개는 모양인데 의태어 넓게 보면 음성상징어가 쓰인 거고 음성상징어까지 그 다음에 의태어와 같은 음성상징어가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렸다고 시험에 잘 나와요. 의태어, 음성상징어, 우리말의 묘미까지 적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어로님 오신 날 밤이어든 어로님은 정든님이니까 정든님 오신 날 밤에 구비구비 펴리라. 여러분 여기서 구비구비의 밑줄이면 요거는 접어진 거 개어진 걸 또 잘 펴는 모양이니까 의태어, 음성상징어, 우리말의 묘미라고 적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내용은 간단하죠. 님이 없는 밤에 그 밤을 잘라서 간직해뒀다가 님이 오시는 밤 붙여서 쓰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워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대조된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첫째 줄에 동지딸의 기나긴 밤, 요거는 혼자 보내는 외로운 밤이니까 마이너스. 근데 셋째 줄에 어로님 오신 날 밤이 플러스 좋은 밤이죠. 이렇게 두 가지가 대조고 하나 더는요 서리서리는 접는 거고 구비구비는 펴는 거니까 이것도 반대지 대조 그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작품 윤선도의 만흥 만자가 가득 찰 만자니까 흥겨움이 가득 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연 속에 흥겨움이 꽉 찼다는 뜻이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산수간 산수는 산과 물인데 넓게 봐서 자연이라고 보기로 했지. 간자는 사이간자 산과 물 사이 바위 아래에 띠집을 짓노라 하니 띠집에다 밑줄 그으시고 선생님이 띠집 같은 게 나오면 그게 초라한 집이니까 가난하고 소박해도 좋다 그래가지고 안빈낙도 안분지족 두 가지 나와야 있는 띠집 안빈낙도 안분지족. 그 다음 그 모르는 남들을 모른다는 거 앞에 생략된 말은 뜻을 이런 말이 생략되겠지. 그 뜻을 몰라주는 남들은 웃는다. 여기서 웃는 건 비웃는 거겠지요. 그래서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자연 속에 머물고 싶은 내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비웃지만 어리고 어리다가 옛날에 어리석다. 향암은 향암 촌뜨기라는 뜻인데요. 어리석은 촌뜨기의 뜻에는 그 어리석은 촌뜨기 어리고 향암은 화자 자신을 얘기하는 거지. 화자 내 분인가 하노라 그것이 내 분수인가 하노라 내 분수에 딱 맞는 삶 역시 안분지족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부분에서는 안분지족 안빈낙도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춰 알맞게 먹은 후에 보리밥 풋나물에도 밑줄 그으시면 보리밥에 풋나물 반찬이니까 화려한 거냐 소박한 거냐 물어보면 역시 소박한 거죠. 안빈낙도 안분지족 둘 다 가능합니다. 바위 끝 물가에서 슬카지 실컷 논이 놀아 그남은 여남은 일이야. 그남은 여남은 일에 밑줄 그으시면 그남은 여남은 일은 그 밖에 다른 일 이런 말인데 자연 속에서 즐기는 것 말고 그 밖에 다른 일이니까 자연 밖에 속세의 일을 이야기하겠죠. 구체적으로는 뭐라고 적으시느냐 속세의 부귀영화 속세의 부귀영화를 불할 줄이 시랴 부러워할 줄 있겠느냐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리법이 쓰였는데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의문문이 쓰였지만 안 부러워한다는 뜻입니다. 서리법도 적어주시고 어쨌든 안빈낙도 안분지족 똑같이 끄집어내시면 돼요. 세 번째입니다. 잔들고 혼자 앉아 먼 외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온다고 반가움이 이리하랴. 역시 서리법이죠. 반가움이 이리하지 않다. 그러니까 님보다 더 산이 반가운 거예요. 말씀도 우음도 웃음도 아니하여도 못내 좋아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거기 의인법 쓰였죠. 산이 말하고 웃는 것처럼 이야기했으니까. 두 번째
근데 그게 없이도 서로 통하는 거잖아요. 말 없이 통하는 게 한자성어로 뭐냐? 이심전심. 이심전심. 세 번째는요. 어쨌든 자연을 좋아하니까 자연 친화도 맞는데 애인보다 더 좋아한다고 이렇게 가면 무라일체라 그랬지. 무라일체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네 번째는 작자미상 사설시조라 그랬지. 규칙을 지키지 않은 거. 시어머님 이렇게 불렀고 며느라기, 며느리 나빠. 여기 나쁘다는 미워하다는 뜻이거든요. 미워하며 벽바을, 부엌 바닥을 구르지 마오, 구르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빚에 받아온 며느리인가? 저희가 빚금으로 끊기로 했죠. 빚 대신 받아온 며느리인가 여기까지. 값에 좋은 며느리인가? 끊고 그러니까 값을 주고 사온 며느리냐 이거죠. 밤나무 썩은 등골, 밤나무 썩은 등골에 회초리 나니같이 회초리가 난 것처럼 앙살피신 매서우신 시아버님 말이죠. 끊고. 그러니까 시아버님은 너무 무섭고 볕 뺀 쇠똥같이 여러분 볕을 쬐은 소의 똥인데요. 햇볕을 받아가지고 수분이 다 말라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볕 뺀 쇠똥같이 되종고신 말라 빠진 시어머님 끊고 시어머님은 말라 빠져 있고 3년 교론 망태에 3년이나 걸려서 엮은 망태에 새 송곳뿌리가 새는 사이니까 그 사이를 뚫고 나오는 송곳처럼 뾰족하신 시누이님 끊고 그러니까 시누이는 또 뾰족해가지고 그 3년이나 걸려서 엮은 망태 자루거든요. 그 촘촘한 그 틈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대단히 뾰족하다는 거죠. 당피 가론 밭에 좋은 곡식을 갈아놓은 밭에 돌핀 아닌 같이 잡초가 난 것 같이 샛노란 외꽃 오이꽃 같은 핏똥 누는 아들 하나 두고 요 아들은 남편이라 그랬죠. 시어머니한테 아들. 그러니까 다 자기 주변에 모자라고 성질 나쁜 시댁 가족들밖에 없고 건밭에 기름진 밭에 넛꽃 같은 맷꽃 같은 며느리를 어디를 나빠 미워하십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미움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미워하느냐? 미워하지 마세요 이 말이죠. 옛날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히는 걸 시집살이라고 했으니까 시집살이의 한 고통을 노래하는 작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핵심은 평시조, 그 중에서도 사대부의 시조와 기녀들의 시조, 그 다음에 평시조가 여러 개가 묶여있는 연시조, 마지막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설시조, 갈래별 특징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한 번 더 강조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